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선에서의 반등과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레크로라주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공시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EMA랑 FDA 좋은 소식 있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저점에서의 저평가 국면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가 주가가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51선의 가격선. 하지만 현대차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겠고, 뭐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뭐 이렇게 시장에서 좀 작용된 그런 어떤 측면은 있지만, 뭐 일본 증시에 비하면 뭐 그리 크게 작용한 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다시 한번 달리는 LG 전반적으로 LG그룹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51선과 이러한 의미 있는 선에서의 이러한 교차점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주가에 있어서 추세 전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LG전자는 참 보면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뭐 계속적으로 큰 틀에서는 계속적으로 초저평가의 시간들이 거의 뭐 20년 가까운 세월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집착의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명을 받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도 금일 뭐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면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모나지 않게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방어할 때 방어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의 이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살펴보면요. 역시나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저점에서 반등세가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주가의 눌림목과 눌림목 상황에서 저점에서 들어올려주면서 재차 상승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바로 두산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량만 조금만 더 터져준다면 무난하게 이런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주가의 슈팅 이후에 눌려주는 뭐 공매도의 영향이 많이 컸죠. 이런 어떤 영향이 컸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올려주면서 재차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이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업이 다시 한번 좀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사야 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결국엔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시적인 바게 세일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이 되는 게 바로 삼성생명이고요. 자, 삼성중공업, 자, 월봉 상황 볼까요? 그동안에 조선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어떤 시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들어올려 주면서 그 전에 어떤 오랫동안 장기 침체권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그 거래량이 이 역대급으로 터져준 상황에서는 바닥권을 좀 만들어주는 요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다시 한번 금일 재차 강한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슈팅 15만 9,500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보면 음봉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나왔지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 월봉에 대한 부분 보면 역시나 앞으로도 좀 힘이 강한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역시나 하나의 봉우리를 만드는 살짝 눌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죠. 수급에 대한 부분도 바짝 당겨주면서 5일선과 3일선을 교차하면서 주가가 앞으로 더 힘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자, 보면요. 우리 시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3281포인트에서 살짝 눌려주는 마이너스 0.83의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 코스닥에 있어서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마이너스 0.48 뭐 그래도 뭐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과도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 얼마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조정이다. 이런 어떤 조정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아야지, 좋은 기업을 파는 기회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한 며칠 정도, 뭐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겠지만 한 며칠 정도 뭐 그런 어떤 선에서 급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또한 뭐 주가적인 위치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오래 뭐 이렇게 하락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리치가 얘기했던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벌어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지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피터 리치는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의 그 하락에 대한 시기는 있죠, 보면. 근데 그럴 때는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면 됩니다. 자,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얘기했던 투자자들은 성공하려면 넘실거리는 파동 속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것은 물론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시장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소신이 변치 말아야 되겠죠. 왜? 시장에 있어서의 좋은 기업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내일의 세상이 어둡다면 그 종목을 보유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힘든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우리 시장의 월봉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위기일 때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차트였죠. 보면 자, 그 IMF 때도 주가가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서서 북핵 위기, 뭐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 뭐 이런 온갖 악재들 다 극복하면서 주가는 결국에는 우상향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그 비관론을 무시해야 됩니다. 시장에서의 있는 비관론은 항상 있어 왔었던 그런 어떤 얘기들이고,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큰 시장에 대한 그 시각을
놓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심하다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담는 그런 어떤 습관을 꼭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